그 군화가 눈에 젖었다가 얼었다가 또 젖었다가 얼었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복숭아뼈, 군화가 닿는 복숭아뼈 쪽 살이 다 날아가가지고. 북한에서는 동상 입은 그러니까 하선사를 저거는 왕따입니다. 왕따. 왜 왕따를 안 하면 자기가 갈 일 못 갈 일을 자기가 못해서 저거 동상이 왔다 이러거든. 그 동상만 오면 조금만 이까지 쏘고 올라가면 다리 자르면 끝입니다. 눈깔게 되고 빛나네 빛나. 단결 안 되면 대결하라. 대한민국 육군 특수연사령부 예비역대위 최영재. 육군 특수연사령부에서 10년 동안 장교로 복무를 했고 특수연사령부와 707 특수임무단, 11 공수 특전여단, 13 특수임무단, 국가대테러 훈련센터에서 교관으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단결! 행동으로 논리 대변하고 결과로서 가정을 입증한다. 707 대테러 특수임무단 예비역 중사 이주용. (707) 대테러 특수임무단에서 4년 6개월 복무를 했고 특수전사령부 직할 특수부대로 대테러 임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필승! 불가능은 없다. 해군 특수연단 예비여가사 윤종진.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전 군 통틀어 육해공 임무를 가장 완벽하게 수행하는 특수부대입니다. 멋있게 싸우고 가볍게 죽자. 국군정보 사무특임대 이동규. 아니 근데 이동규 씨를 왜 경례 구호가 없어요? 기밀 상황입니다. 저희 정보사는 혹독한 훈련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특수임무를 비밀리에 수행하고 있는 그런 부대입니다. 자, 이어서 고조 우리가 최고디요. 북한군 입장하라. 간부님들이. 조선인민군 제586군대 용신대 상사 최정호입니다. 무력으로 남조선을 통일하자. 무력으로 남조선을 통일하자. 무력으로 남조선을 통일하자. 전 북한 보위부 상위 이철원입니다. 장미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선인민군 제11폭풍군단 87 경보병예단 직속 상급병사 이우길. 철천지 원수와 함께 정말 눈싸움을 한번 해보겠다. 주영? 이주영. 이주영님. 콕 집으셨어요? 이주영님. 자, 철천지 원수입니다. 자, 눈을 마주보고 시작!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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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다시 다가와 So I'm staying I'm here and I'll be there 얼어붙은 내 길을 지나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저 뭐야 이렇게? 박수 한번 하시죠. 예. 인민군과 반갑습니다. 야, 이런 모습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정말 연예인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아니 들거든요. 그리고 진짜. 어쩜 이렇게 다들 너무 잘생기셨어요. 이게 이게 얼굴도 보나요? 그 강철 부대 이런 거 뽑힐 때? 보지 않을까요? 보지 않을까요? 우리도 다 보고 뽑은 거거든요. 우리 이만큼 다 봤죠. 이렇게 섭외 왔을 때 나갈까? 이 마음을 어떻게 먹게 되셨어요? 좀 신기하기도 했고, 예. 네 그리고 약간 좀 TV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예. 네, 좀 이상했습니다. 네. 사회 나가서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아 저는 이제 트레이너 이제 헬스장에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쩐지 몸이 이렇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임종기 씨는 부담되진 않으셨어요? 엄청 부담됐죠 처음에는. 근데 또 가서 보니까 또 제가 팀장이더라고요. 기관실 인형. 그럼 인원 나누죠. 기관실. 기관실 2명 내려가. 2층 소음을 펜실. 위로. 이동기 씨는 어땠어요? 이게 처음에 정장 입고 막 등장하기도 하고 그 부대. 우리가 과연 이 방송을 타도 될까라는 생각이 맨 처음에 들었고 이제 나갈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재밌겠다라는 마음으로 임했다가 막상 이제 다른 부대원들 보고 나서 보니까 와 이거는 진짜 장난 아니지. 진심으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이를 갈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역자인데도 예비역들인데도 그 부대에서 허락이 있어야 했을까요? 이게 저희는 보안을 최고로 이제 좀 중요시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부대에 해를 끼치면 안 되는 그런 보안 사항들은 절대로 발설이 안 돼가지고. 이 친구들 섭외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요? 원 때도 사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대고 지금은 HID라는 용어를 안 쓰지만 이제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인데 너무 궁금해하니까 그래서 섭외를 하려고 했다가 안 된다. 이제 부대에서. 그래서 못했다가 투 때는 겨우 이제 설득이 돼서. 왜냐면 원 때 너무 뜨거운데 우리 부대만 없거든. 그렇죠. 그럼 신입 뽑기도 힘들어. 네. 그죠? 그렇게 좀 생각하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뭔가 국군들끼리 서바이벌 한다는 자체가 이게 부대 명예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원이 사실은 국군의 특수부대가 인식 전환을 하고 최고였어요. 맞아요. 나를 지키는 뭔가 애국심 이런 신뢰감을 주는 이 기획 의도로 가다 보니까 네. 그때는 나가야지. 그리고 좋은 자원이 더 모이기도 한다고. 그러니까요. 나 저기 가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원들이 나오지 않나. 아니 사실 반응이 엄청 뜨거웠잖아요. 네. 그때 어떤 걸 좀 많이 느꼈나요? 좀 제일 많이 느낀 거는 의외로 여성분들이 거의 해병대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UDT도 모르고 UDT가 육군이에요. 모르죠. 근데 이제 그때 대해서는 UDT, 뭐 707, 뭐 특전사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군대가 있구나. 그럼 그리고 든든히 아시는 거죠. 어떤 미션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뭐 미션보다 항상 이걸 겨울에 찍어요. 맞아. 네, 이게 너무 가혹하더라고 날씨가. 추위가. 네. 굳이 왜 추울 때 찍을까? 진짜 무시무시한 유니티지만 네. 춥죠?
엄청 춥죠. 아, 고맙습니다. 녹았어, 사람이네. 그러니까요. 뭔가 열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대만 예비군 작전이 UDT. 네, 맞습니다. 그 영상 많이 보셨죠? 저도 네. 많이 봤는데 네, 많이 봤죠. 그 선배들이실 테고. 네, 맞아요.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 작전 목소리. 아, 그때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네. 느꼈던 것들은 어떻게 그 작전에서 이제 1번 대원, 2번 대원 공격팀으로 1번 대원으로 들어가면 보통 총상을 입거든요. 저쪽도 총 있잖아. 네. 오, 야. 근데 어떻게 1번, 2번 대원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먼저 솔선수범에 들어갔을까? 우리 UDT는 총 맞은 사람 없었나요? 는 이제 한 분 튀어가지고 한 분이 맞았고 직접적으로 안 맞고 아,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저도 제가 그때 그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저도 작전 실제 현역으로 소식을 들었었는데 사실 선박 작전은 UDT 특임대나 UDT가 훨씬 더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작전 성공하고 그런 이제 뉴스를 소식 들었을 때 굉장히 뿌듯했죠. 와, 진짜. 그리고 이제 작전 요원들이 안 다쳤으니까. 그러니까. 네, 대단하죠. 저쪽도 총 들고 있고.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죠. 글쎄, 나비 속에 꽃이 혼자 있는 느낌이 좀 나비, 나비 속에 꽃이 혼자. 아. 나비 속에 꽃이 혼자 있다. 벌 속에 꽃 아니면 나비 속에 나비 꽃. 속에 있죠. 아, 나비 속에. 왜 다 나비로 느껴지죠? 남자들은 다 나비처럼 날면서 볼처럼 쏠 아, 북한에서 그래요? 네. 외모로 봤을 때는 제일 세 보이시는데. 자, 이훈 교수님. 이훈 교수님 계셨던 부대는 어떤 부대입니까? 폭풍군단이라고 이게 1968년도 아시다시피 김신조 부대가 들어왔다가 대부분 실패하고 갔는데 북한에서 그 부대를 모체로 해가지고 특수 8군단이라고 해서 1969년도에 경보병 여단 그리고 항공육전대 그다음에 저격여단 통합해서 만듭니다. 이렇게 했던 것을 이게 94년도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가 11폭풍군단이라고 하고 외국 수반들한테 저 부대면 조국 통일할 수 있습니다. 이웅글님이 계셨던 폭풍군단이 저희 707 특수임무단이 창설된 계기와도 좀 연관이 있네요. 김신조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이후로 대테러 작전이나 아니면은 그 특전사에 또 정예 용원들을 모아서 707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계기가 됐었거든요. 원인을 제공한 원인. 군복을 오랜만에 입으니까 이게 참 어색하네요. 이거 딱 무슨 북한에 덜어 넘어간 기분이고. 아니, 경찰 쪽이잖아요, 보이부는. 네, 저희는 앞에서 나가자 하면서 싸우는 부대는 아니고 굳이 비교하자면 저 정보사 쪽하고 조금 비슷한 쪽이죠. 정보. 거기도 군복 같은 게 있어요? 정복이나? 아, 저희는 실내에서는 입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사복을 입고. 네, 그럼 실내에서는 비슷한 거 입는데 입어요? 이건 아니고 굳이 비교하자면 사랑의 부착에서 현빈이 입었던 군복. 똑같아요. 똑같아요. 현빈이 그런 모자만 보이부구나. 종민 씨 이야기를 또 안 들어보시고. 아, 저 대한민국 법치국가 아닙니까? 네. 제가 이제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네. 서울 고등법원에 있었습니다. 구속됐었어요? 경비관리대. 아, 경비관리대에서. 법원에서. 네, 법원에서 이 판사님들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가장 힘든 게 뭐였어요? 가장 힘든 게 사람들 시선이 이제 사람들 시선이 이제 우린 이제 이미 다 북한에서 저런 거는 뭐 우리 다 했으니까. 북한의 특수부대입니다. 서로 죽이는 건가요? 저렇게 차력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차력인데? 진짜 차력 좋네.
아, 저거 실질적으로. 지금 시범 보이는 이 병사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특수작전 대대. 지금 남북한의 이 특수부대 영상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체격들도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항상 보면 이런 차력 쇼처럼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쇠사슬을 저렇게 맨몸으로 이렇게 끌어내고 저런 것들이 와, 그 긴 복무 기간 동안 저런 것들을 단련한다는 게 정말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각보다 좀 요즘 잘 드시나 봐요. 몸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네. 좀 체격이 커진 것 같다. 네, 생각보다. 예전에 이런 거 다 보셨죠? 군대에서. 네, 그건 기밀사항이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그건 기밀사항이어서 말씀드리지 비밀이 많네요. 아, 저는 사실 솔직히 이 작년 내내 어떻게 보면은 이 북한에서 미사일을 조금 많이 쐈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무서운 감이 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작년 1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핵미사일 움직임만 총 42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 정도면 엄청난 역대급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울린 적도 있었고 난리가 났습니다. 공습경보는 오전 8시 55분부터 3분간 울릉군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에 초대형 미사일까지 북한이 공개를 하면서 사실은 전쟁 직전, 국지전 직전까지 북한이 계속 이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건 아니냐라는 위기감이 사실 한반도를 지금 굉장히 둘러싸고 있죠. 네.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 그리고 북한은 25위로 평가를 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태상호 기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군사력을 비교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수치를 넣었는데 이 핵무기나 이제 비대칭 전력은 좀 제외를 하고 병사의 규모, 그 다음에 뭐 F-15나 F-35 같은 전투기들의 규모를 맞비교하거나 양쪽에 이제 기갑부대의 전력을 비교하거나 뭐 재래식 무기 등을 비교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군사력을 측정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의외인 거는 우리나라가 뭐 6위 7위 하는 건 대한민국 군사력은 뛰어나니까 근데 북한이 의외로 생각보다 랭킹이 높아요. 18위, 뭐 25위. 안에 드는 거니까 랭킹이 상당히 높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비대칭 전력인 ICBM 미사일이나 SLBM 핵무기를 들어가면 사실은 이 군사력 비교는 그 순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아니, 천원 씨. 네. 아니, 이게 좀 뭐 순위에선 안 되네요, 북한이. 그렇죠. 순위에서는 이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칭 전력, 비대칭 전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군인들 군복무 기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120개월을 군복무합니다. 북한은 120개월을 군복무합니다. 네. 120개월이면 몇 120개월이면 10년입니다. 10년을 군복무하기 때문에 그 짬밥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네. 그 짬밥에서 우려 나오는 거는 저도 모르게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피지컬은 뭐 우리한테 안 되는 거고요. 어디에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한국군한테 피지컬은 아예 북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당연히 북한은 군사력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북한이? 예. 이유는? 왜냐하면 한국군이 5만이라 하면 북한군은 10만입니다. 2배입니다, 항상. 그리고 북한군은 남자는 10년, 여자는 6년. 네, 이런 식으로 군사복무를 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훈련을 하다 보면 조직 생활이기 때문에 이게 정신력 강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열이 하나 될 정도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예, 기승전에서는 이기고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10년이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아, 길죠. 10년, 13년 연장목을 먹고 군사복무를 하게 되면 그냥 그 자동보총도 뭐 저녁 때 되면 보지 않고 타탕탕 쏴도 다 그냥 막힙니다. 보지 않고 타탕탕 쏴도 다 그냥 막힙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연한이 길고 세상에 10년을 거기다 박아놓으니.
그 10년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길고 되게 굉장히 전문화되어 네. 있을 수도 있겠다. 뭔가 숙달되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사실 양보다 질 같거든요. 질이거든요. 그렇지. 3년, 4년 동안 얼마만큼 전문적으로 그 장비와 그리고 이제 교육 훈련이 돼야 되느냐.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염장을 먹다 보면 지치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부대는 염작물을 먹어도 그런 특수부대는 또 다르죠. 네, 북한에도 특수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공급 자체가 또 다릅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메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대신에 훈련이 강하고 힘들기 때문에 먹는 게 보다는 잠자는 게 우선일 정도로. 예. 북한군하고 한국군하고 제식 동작 중에 다른 게 있어요. 뒤로 돌아를 반대로 돕니다. 왜 한국군은 뒤로 돌 때 어느 발이 움직입니까? 오른발이 움직이죠. 북한군은 어디가 움직입니까? 이거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주영님과 최정훈님이. 네. 자, 저쪽으로 가서 서 주시죠. 네. 이거 같이 서 있는 거 시간이 너무 오라니까 좀 그렇다. 보기가. 한쪽이 너무 초라해 보여가지고. 그냥 나도 뺏기면 살이 있는데 이거 좀 뺑뺑하면 어떡하지? 진짜 이 체력은 와 한국군 따라볼까? 와. 차렷은 똑같죠? 네, 차렷 이겁니다. 차렷!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아니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너무 궁금하다. 이거 나중에 한번 이거 어떻게 좀 역사 아는 분을 물어보고 싶네요. 알고 계셨어요? 뒤로 들은 거? 반대로 들은 거?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하긴 지금 전 세계 하는 거에 반대로 돌고 있는 북한군은 이래서 안 된다. 문제점. 뭐 그거야 먹을 게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그거 외에는 뭐 더 따져볼 거 없죠. 이게 문제다. 먹을 게 문제입니다. 저도 식량량. 저도 처음부터 얘기한 게 북한군이 쳐들어온다면 앞에다 삼겹살만 깔고 불판만 풀면 네, 충다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진짜로.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뭐. 근데 신빙성 있는 게 예전에 그 강릉 무장공비 침투했을 때도 일지를 쓰잖아요 매일. 했을 때 거기에도 라면 얘기가 있어요. 라면을 하나 이제 시골에서 거기서 얻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 땡땡 라면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 라면을 획득을 한 거죠. 가지고 온 건데 거기에 이제 쓴 거죠. 한국 와서 놀랐던 게 제일 처음 오는 게 국정원 딱 들어가서 합심 봤는데 거기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국정원 지키는 군인들이 있는데 저희랑 같이 밥을 먹더라고요. 그 장소는 다르지만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만 보이게 밥을 잘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똑같은 밥을 놓고 먹고 있다고. 북한군은 진짜 먹는 거 하나만 보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북한군 염장배추, 염장무, 염장김치, 염장국, 밥 이거밖에 그냥 매일 바뀜이 없는데 여기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자유자재로 뭐 골고루 담을 수 있다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 맨날 미사일을 40몇 번이나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미사일 쏠 거를 여기 밥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진심으로 싸우겠죠. 진짜 그렇죠. 북한군을 실제로 봤던 적이나 뭐 이런 적 있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어떻게요? 저희 UDT 같은 경우는 이제 서해 5도 NLL이라고 쉽게 말하면 이제 바다에 있는 38선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맞아요. 이게 UDT랑 해양 경찰이 그 NLL 부분에서 이제 합동 작전을 많이 해요. 실전도 많이 오고. 근데 그때 그 북한 여군 시체가 이제 떠내려 왔었는데 바다로. 네. 딱 기억나는 거는 이제 눈에 두건이 시신이에요? 예. 뭐지? 예, 안 풀려 있었어요. 엄청 꽉 묶어가지고 그 떠내려 오는 동안에도 절대 안 풀려 있었고요. 그게 뭐지? 시신이 훼손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보니까 총살당한 자국이. 그쪽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NLL을 저희 UDT가 나가는 이유는 해경이랑 같이 나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인을 건들 수가 없어요. 뭐 중국 어부나 북한 어부들을 저희가 건들 수가 없고
타국의 군인들은 저희 해양 경찰들이 건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가는 건데 실제 보기도 하세요? 그 중국 우선. 예, 실제로 이제 나가서 보면은 그 이순신 장군이 전쟁할 때 이런 느낌이었나. 배가 엄청나게 많아요. 배가 많아요. 중국 어선이요? 예. 그래서 이제 다가가려고 하면은 이제 배를 본인들이 붙여서 와. 예, 뭐 대나무 창이나 무기들로 이제 저희가 못 올라오게. 못 올라오게? 살벌하네. 아 그런 일을 하셨구나. 예. 아, UDT가 그런 일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게. 뉴스에서 진짜 많이 봤거든요. 우리 마스터님은? 저는 훈련은 아니고 작전 중에 만난 적이 있는데 판문점에서도 만났었고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드러웠어요. 부드럽고 되게 수척해 보여가지고 뭐 이렇게 뭔가 적개심이 들거나 그런 수준에까지는 아니었어요. 마주쳤지만. 아니 그럼 이 반대로 북한에서는 좀 우리 군을 이게 실제로 이렇게 만난 적도 있나요? 저는 뭐 군은 아니지만 네. 예, 한국 사람 만났죠. 어디서? 어디서? 제가 원산 항보위부에 있을 때 2007년도하고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대한접시사사 명칭을 가지고 식량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원산항으로. 네, 원산항으로. 그때 이제 한국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은 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나는 녹음해서 대답을 못해요.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고 되게 그때 감정이 이상했던 게 야 이거 한민족이라고 했던 게 언어가 통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죠. 자연스러운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좀 많이 물어봤고 한국은 못 산다는데 진짜 못 사는지 그게 영상으로 나오는 게 실제 맞는지 그렇죠. 네, 이런 거를 실제 한국 사람한테 듣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마 이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명 씨는 그 특수부대에 있던 지역이 어느 쪽이었어요? 저는 지역을 모릅니다. 저희는 뭐 군대로 간다고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돌격대로 간다고 이제 데리고 갔던 케이스고. 돌격대 일하는 데 가는 줄 알고 갔다가 그래서 한영 사업도 없이 그냥 이제 온송평양 열차를 탔는데 그때부터 안대를 띄웠고 바깥을 아예 못 보게 했었어요. 그래서 도착해서 부대에 도착해서 안대를 꼭 꼈고 저희는요. 여기 이제 특수부대 분들 못지않게 저희도 훈련이 되게 강합니다. 하루 한 4시간 정도의 잠을 재우고 이제 그 나머지는 계속 훈련 교육이 계속 반복되는 거였지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잠수였습니다. 아 잠수. 잠수 훈련. 네. 물론 공기통을 주고 이제 가긴 하는데 일반 사람이 5m를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5m를 네. 저는 해 그렇게 이하로 들어가본 적이 합방약도 없어서. 어렵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도 물 공포증이 있을 정도로 5m 들어가서 뭐 숨이 안 쉬죠? 예, 호흡곤란이 옵니다. 예. 그냥 우역다짐으로 또 훈련했을 거 아니에요? 예, 저희는 될 때까지 이제 하는데 저는 다행히 뭐 그래도 3개월이 좀 넘는 훈련 과정에서 이제 실신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온 케이스다 보니까 좀 살지 않았나. 아니면 뭐 거기서 몇 년씩 더 했으면 버텨냈겠죠. 살 운명이면 버텨냈을 거고 못 살 운명이. 그러니까 운동선수 출신이시니까 운동 출신들 많이 끌려갔던 것 같아요. 여자들 많았어요? 저희는 여자 남자 이렇게 좀 혼합되어 있었고 저희가 번호에다가 이제 암호 명칭을 이제 이름을 못 부르겠습니다. 네, 암호 명칭. 그래서 아까 제가 인사한 것도 25 제가 25번이었고요. 25 장미 보고 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인사입니다. 지금 얘기 들으니까 이동규 씨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몇 가지? 대부분이 근데 거의 다 비슷한 면이 있는데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좀 여기도 뭐 모든 거에 있어서 예. 두 부대가 되게 비슷해요. 만약에 정찰총국 소속이라고 하면 병력 수는 약 1,6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북의 정찰총국 병력이. 정찰총국이 노동당 산하의 대남 공작을 하던 부서들하고 그리고 이 북한군의 이 대남 공작을 하던 부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정찰총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딱 국군정보사령부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두 분 다 이제 양성이 될 때 밀봉 교육을 받았을 거고 그리고 발각이 됐을 때 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교관의 이름도 사실 알려지지 않아요. 선생님이라고 한다든지 학생이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두 분이 되게 비슷하고 이 폭풍군단하고 707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있고요. 글쎄 저는 잠수들을 다 하신다니까 그런데 저는 물에서 떠다니는 것만은 6, 7년 전까지만 해도
네, 자신이 있었고. 왜? 떠내려왔잖아요. 헤엄쳐서 왔잖아.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NLL 서해 바다로 저는 수영쳐서 왔기 때문에. 네, 북한에서 놀랐어요. 주영 씨 인정하는 거죠? 강화도 말도, 말도 그 해병대. 키로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6km입니다. 야, 6kg면 근데 뭐 장난 아닌데. 6km면 거뜬한 것 같은데 그 바다랑 쳐가지고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걸리셨어요? 수영천 시간이 6시간입니다. 수영천 시간이 6시간이고. 대단하십니다. 이거 인정해 주시네요. 저보다 더 잘하실 거잖아요. 근데 서해가 진짜 조류가 진짜 세요. 세고 물 빠지고 막. 가다 보면 저희도 맨몸 뭐 4kg, 그다음에 오리발 8kg 이렇게 합격이고 UDT도 그 정도까지 한 10kg까지 수영을 하는데 가다 보면 조류를 만나면 계속 제자리예요. 맞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들고 땀도 나고 졸립기도 하고. 그때 야 우리 대한민국 국군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제가 북한에서 출발한 거를 해병대가 알고 있었어요. 물에 들어간 거를. 그래서 열감지 시스템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 제 친구하고 같이 왔는데 둘이가 물에 들어왔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내려오지 않을 거다. 거리가 6km니까. 안 구해줬어? 오기 전에 중간에 안 보고를 한 거예요. 보통은 건네주는 원래 건네줘야 되는데 보통은 건네주는데. 이거 그냥 고기 잡으러 들어왔을 것이다. 말이 안 생각을 된다. 했는데 계속 오니까 바쁘니까 상대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한 4시간, 6시간 조금 6시간 넘었을 때 배가 왔댔어요. 경비정 같은 해군 같은 게. 근데 그게 북한 배인 줄 알고 사실은. 그래서 무인도로 들어갔어요. 무인도로 수영쳐서 간 거예요. 아이고야. 구해주러 왔는데 또 구해주러 왔는데. 그리 가. 밤이니까 못 간 거죠. 무인도에서. 근데 그때 이제 해병대에서 왜 못 찾았냐면 이 열감지 시스템이라는 게 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제가 16년 9월 18일 날 출발했으니까 저체온으로 감지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죽었다고 된 거예요. 네. 죽었다고 됐는데 다음 날 섬에서 무인도에서 또 둘이가 나타난 거야. 또 둘이가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또 부랴부랴 보고를 한 거예요. 복장은 전투복 입고. 아니 저는 올 때 이제 군복은 안 입었죠. 사복. 한 친구는 팬티바람에 들어왔는데 저는 살아서 대한민국에 들어서 처음으로 찍는 사진에 팬티바람이 찍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도 호라제랑 모이브 장교였던 게 와가지고 팬티바람 이렇게 찍는다는 게 그래서 옷을 다 입고 왔어요. 보통 같으면 이제 죽겠다라고 생각을 보통이면 할 텐데 보여지는 모습을 먼저 생각했다는 게 그렇지. 남다른 사람이구나. 아 이게 군대 생활하다 보면 위험한 거 많죠.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혹한기 훈련 때는 어떻게 보면 특수 부대원들이라고 해도 굉장히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좀 어떠세요, 좀? 그때 그 군화가 눈에 젖었다가 얼었다가 젖었다가 얼었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복숭아뼈, 군화가 닿는 복숭아뼈 쪽 살이 다 날아가가지고 북한에서는 동상 입은 그러니까 하선사를 저거는 왕따입니다, 왕따. 왜 왕따를 안 하면 자기가 갈 일, 못 갈 일을 자기가 못해서 저거 동상이 왔다 이러거든. 그 동상만 오면 조금만 이까지 쏘고 올라가면 다리 자르면 끝입니다. 최영재 마스터는 죽을 뻔한 경험을 해보셨죠? 훈련하다가. 저는 여러 번 저도 있는데 저는 이제 고공강화 전담 팀장으로 이제 있을 때 몇 번 뛰셨어요? 저는 330번 정도. 330번이요? 네. 장교들 중에는 제일 많이 뛴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 뭐 많이 뛸 때 4번씩, 5번씩 뛰기도 하고. 그 정도 뛰면 위험한 날이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컨디션이 항상 뭐 300번 뛰지만 항상 긴장은 돼요. 근데 긴장이 돼서 꿈이 안 좋으면 팀원들은 안 뛰게 해요. 꿈이 안 좋은 사람은. 저희가 뛰었을 때 당연히 작전을 하려면 총도 가져가야 돼요. 탄약도 가져가야 돼요. 이 군장을 가져가야 돼요. 무거워요. 이거를 가지고 뛰어내렸는데 이게 풀려버린 거예요. 지상에 떨어지기 전에. 발 밑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게 무게 추 역할 때문에 형을 공중에서 잃은 거죠. 회전을 하기 시작해요. 돌아버린 거죠, 계속. 너무 빠르게. 시속 한 200km 떨어지고. 예? 시속 200km 정도로 자유낙하. 그 상태에서 생각은 이걸 피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펴버리면 꼬일 것 같은 거예요, 몸이. 그래서 한 줄이.
보니까. 그러면 꼬여버리면 그대로 땅에 떨어지니까. 그걸 생각을 한다고요? 생각을 하면서 공중에서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 생각하다가 참다 보니까 이게 회전이 너무 심해지니까 앞면에 이 눈알이 나오더라고요. 눈이요? 압력 때문에 원심력 때문에 눈알이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참았는데 그 다음에 앞면이 이제 터지는 게 느껴지니까 실프줄이 그러면서 이제 거의 기절하다시피 했는데 결국 그냥 차라리 죽더라도 피자. 그래서 폈는데 다행히 이제 꼬이는 게 몸에 안 꼬이고. 그래서 이제 떨어져서 그날 이제 생일 파티를 했죠. 이제. 다시 태어난 날. 와. 그러고 나서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또 뛰고. 뛰셨어요? 또 나간다고요? 했는데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되니까. 아 맞아. 위기 겪으면 그거 네. 다시 한번 반복해요. 근데 빠른 시일. 그때 주마등이라는 걸 처음 경험해봤고. 저는 이제 레펠 아까 영상에서 건물 이제 뭐 5층에서 3층으로 진입하고 이런 훈련을 하는데 이제 그 훈련을 하다가 이제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떨어져 버려서 네, 그냥 그 5층에서 이제 낙하를 했는데 그 1층 이렇게 튀어나온 그 있잖아요. 비 막는 거. 거기에 이제 퍽 떨어졌는데 약간 이렇게 여기가 이제 벽이라고 치면 상반신이 이렇게 걸리면서 아예 부딪혀서 이제 줄을 잡고 이제 일어나서 서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몸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반신 밑으로 아예 감각이 없고 근데 약간 그때 느낌이 그냥 뭐지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한 20분 정도 동안 계속 이제 아예 힘이 안 들어가요. 신경 눌린 거죠. 네, 그래서 근데 2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발가락부터 조금씩 이제 네, 이제 그런 경험. 골절은 안 생겼고? 골절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근육으로 뒤엎여서 그런 거지. 순간적으로. 7, 8m 날아가 봤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기침도 못하고 뭐도 못해요. 근데 저분은 훈련이 된 몸인 거야. 근데 이분들이 지금 그 신체도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유통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자신의 신체에 쓸 수 있는 거를 막 극한으로 다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이가 들고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 다 몸들이 아파지시기 시작할 거예요. 진짜 그래요. 네, 국가대표 선수들이랑 똑같이. 그러면 얼굴도 금방 좀 못생겨지고 그러나요? 얼굴은 대부분 그냥 가더라고요. 얼굴 생긴 걸로. 타고나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국가에 몸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 사격 실력은 누가 제일 좋으세요? 방송에 나온 그걸로는 이제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아 실제는 아니고. 사격 잘하시고. 실제로는 제가 총을 같이 양궁 선수 안 쏴봤어요. 출신이니까. 양궁 선수 출신. 양궁 그 특수부대에 있던 분들 또 이 사격 실력을 한번 봐야죠. 봐야죠. 누구? 장사 최종. 장사 최종. 아, 형 쏴본 적 있어요? 예, 쐈습니다. 저 총으로요? 근데 아니 몇 번이나 권총 쏴보셨어요? 이제 한국에 와서도 권총 사격, 스트레스만 받으면 실탄 사격소로 저 목동에 가서 예, 한 5만 원어치 총 쏘. 아 진짜? 네, 아니, 백발백중. 백발백중. 자 5발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거 큰 거부터. 일단 넷. 오른쪽 거 큰 거부터. 일단 넷. 오른쪽 큰 거. 형 오른쪽 큰 거. 이거 말. 나 작은 것부터 아 좋아. 작은 거부터. 5발. 멋있다. 기회. 우리 민이 절천지 우수 미지 침략자들을 소멸해라. 미국이 가만히 있는데요. 수한 많이 하잖아. 수한 많이 하잖아. 죄송한데 마지막 한 발 남았습니다. 한 발, 마지막 한 발. 죄송한데 발이 점점 앞으로 가셨어. 발이 점점 앞으로 가셨어. 저기 반칙인데요? 저기 반칙인데요? 그냥 큰 거 하지. 진짜 작은 건데 시간 못 써. 잠깐만.
큰 거 한 번만 할 수 있는 기회 줄게. 네, 이거는 알겠습니다. 시합 아니고 큰 거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 줄게. 큰 거 하나. 큰 거 하나. 큰 거부터 했어. 큰 거 하시지 그냥. 그걸 0점을 잡았네. 무효. 큰 거는 무효입니다. 이제 작은 거. 다음은 제가 더 밑. 가요. 더 밑. 더 밑. 상탄 넘어. 위로 간다 높게. 이게 저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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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도 그래 차례도. 안전빵. 높았어요, 높았어요. 좌우. 높았어요, 높았어요. 좌우. 한발 했던가.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다 쌌습니다. 아, 이게 해수욕장도 아니고 보너스를 못 해요. 만원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대천 해수욕장이면 대천 해수욕장이면 제가 한 발 더 드리는데. 10,000원 더 되면 안 돼요? 엉덩이 없는데. 내려와. 안 보여 총알이 어디로 가는지. 맞춰야 되는데. 안 맞을까? 보이부? 보이고. 보이부가 권총을 더 많이 쓰냐면? 한 손으로 보여주세요. 한 손. 검은 눈까지. 한 손으로 안 되면. 검은 테이프까지. 수영에서 오셨기 때문에 왼쪽으로 조금만 더. 알겠습니다. 아, 심장 떨려. 긴장되지, 긴장되지. 한빈 같은데 한빈. 이렇게 보인다고. 내 빵 때문에 그랬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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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원수놈 죽어요. 두 번째 원수놈 죽어요. 한발 남았. 마지막 한 발. 마지막 한 발. 마지막 한 발. 마지막 한 발. 마지막 한 발 좀 작은 걸 노리나요? 마지막 한 발 좀 작은 걸 노리나요? 화이팅! 자, 장전하겠습니다. 힘들지? 근데 어려워. 진짜 어려워. 나 당황했다니까. 진짜 어려워. 아 근데 소리에 비해서 너무 하나도 안 맞으니까 속상하네. 그래, 그건 내 이제 다 말이 마찬가지. 도 좋았어, 심지어. 진짜. 누가 나오십니까 이쪽에서? 다음. 자, 보여줘요. 자, 왼쪽으로 더 오세요. 왼쪽으로. 네. 자, 명중, 사회 끝.
명중 사격 끝. 뭐야? 읽었어. 많이 뜬다. 뭐하냐, 뭐하냐, 정민아. 안 맞네. 뭐하냐, 정민아. 안 맞네. 와, 나 총알 날라갔어. 이거 진짜 안 맞는다. 마지막 발. 습관이. 한창을 빼셨어요. 갑자기 뺏어가지고 저희 살짝을. 습관이.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반창을. 저 끝에는 아니고 저한테. 이렇게 보이지. 감을 잡았다고 그랬어? 좋아. 뭐야? 그대로. 인정. 감을 잡았다고 벌써? 현역이야. 잡았다고 벌써? 현역이야. 현역이야. 처음 들었는데. 다르다. 우와. 네, 처음 들었는데. 다르다. 우와. 폼 들린다. 저격수. 제발. 하지마. 저격수. 제발. 하지마 한 번. 와, 너무 실망이다. 와. 상탄. 너무 실망이다. 죽었어, 저. 이번엔 죽었어. 실망이다. 죽었어, 저. 이번엔 죽었어. 야, 지금 수많은 정보사 고참들이 저걸 다 못 맞춰야 휴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는 몇 달에 한 번 나가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어가고 1년 만에 첫 휴가를 나갔어요. 1년 만에요? 왜 외출은 있었고? 아니요, 한 번도 못 가요. 저는 딱 첫 휴가를 얘기하자면 5개월 동안 훈련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다른 부대는 뭐 자대 배치를 받는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약 입대하고 1년 만에 첫 휴가를 나갔는데 저는 이제 뭐 집을 가거나 아니면은 부대에서 연락을 해서 부모님이 그 근처로 오세요. 네. 시내나 뭐 이렇게 버스 터미널이나 이렇게 오시는데 네. 오시면 뭐 핸드폰을 딱 보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뭐 저는 이제 첫 휴가니까 살짝 금이환영 느낌으로 와 나 이제 힘든 거 다 겪고 이제 나가서 논다. 근데 이제 군대에서는 빨간 날은 쉬니까 똑같이 쉬니까 빨간 날은 평일에 보내줍니다. 휴가를 딱 월요일에 딱 아침 7시에 딱 나가서 전화를 하면은
애들이 출근하고 있다고 그렇지, 일하려고. 그럼 집 가서 그냥 부모님도 다 출근하고 이것도 전화도 미리도 못하죠. 미리 못함. 그래서 이제 가면은 혼자 집에서 공허하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 부대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러고 부대가 더 다들 이제 살기 바쁘니까 저는 되게 기대하고 나가는데 그런데 친구는 있으셔. 비밀입니다. 그러고 나서 친구들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끊기죠. 네, 다 끊겼어요. 왜냐면 가끔 연락도 하고 면회도 가고 해야 되고 면회를 못 가잖아요. 그죠, 면회도 못 가죠. 지금 뭐야, 휴가 시가 아니라 면회를 못 가는 분들. 몇 년을 못 보는 건데. 그래서 거의 4년 동안 아예 못 본다고 하죠. 와, 그래서 그런가 강철부대 끝나고 나서 이 친구가 울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 안 끝났으면 좋겠다. 자기 나가기 싫다. 제가 사람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사람 좋아하세요? 네, 사람 너무 좋아합니다. 네. 주변에서 이제 키도 크고 덩치도 크다 보니까 이제 리트리버라고 사람 좋아한다고. 네. 저 출신 분들이 대부분 그래서 이 동기들하고 되게 끈끈합니다. 그렇구나. 휴가 나가면 종지 씨는 뭐 하세요? 저희는 휴가를 이렇게 막 포상휴가나 뭘 받아도 나가기가 어려운 게 누군가는 707과 연합훈련을 가야 되고 누군가는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를 가야 되고 근데 저희가 그걸 다 하기엔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제가 휴가를 나가면 제 동기가 제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눈치 보이겠네. 저희는 휴가를 잘 안 나갑니다. 예를 들면 주영아 뭐 갔다 와 그리고 제가 주영이 일 해주고 이제 주영이가 제가 나갔을 때 제 일 해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소수정이니까. 네. 그럼 더 끈끈해질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낮았는데 사실은 이 한국의 특수부대, 특히 뭐 국가지정 대테러 부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예전에는 4개 부대만 있었어요. 707, UDT 특임대, 경찰특공대, 해양경찰특공대. 이 부대들은 국가에서 지정해놨기 때문에 임무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출동을 해야 돼요. 심지어 제가 아는 분은 해외에 업무차 가려고 비행기에 탑승을 했는데 바로 관련 업무가 떨어져서 비행기에 탑승한 인원을 뺐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가 출발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특수부대 분들이 휴가를 자기 마음대로 내기가 굉장히 힘든데 요새는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태 기자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국가 대테러 특공대는 30분 대기를 해야 돼서 비상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미사일 한번 쏠 때마다 대기예요. 미사일 쏠 때마다 대기.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휴가를. 그래서 포상 휴가를 제가 최초로 일주일을 받았는데 딱 출발했는데 김정일이 사망. 부대 복귀. 한 달 대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전투력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싸우면은 진짜 금방에 그냥 끝내야지. 끝내야 되겠다. 북한군은 휴가를 언제 쓸 수 있습니까? 휴가라는 게 진짜 입수나 마나한 게 매입 하나 덜려고 북한 군대에 입대했기 때문에 휴가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사실 가는 정도 멀거니 가서 내가 뭔가를 또 부대에 준비를 해와야 되는데 내가 집이 좀 그렇게 잘 살지 못하거나 뭐 간부가 아니라면 굳이 내가 그냥 부대에 남겠습니다. 휴가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포기를 하고 휴가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곡식 종자 부대에서 얘기를 해서 내가 곡식 종자라든가 아니면 부대에 필요한 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부대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휴가 가서 뭘 가져오라고 하고 저희 오빠도 이제 개성에서 복무를 했는데 11년을 복무하고 제대됐는데 11년 동안 3번 집에 왔었어요. 3번 집에 왔는데 처음에는 군대 나가자마자 한 6개월 만에 집에 왔더라고요. 연대장에 처음엔 데리고 왔는데 저희가 또 국경연선에 또 살고 있고 하니까 중국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TV가 요만한 게 새텔레비라고 중국에서 나왔거든요. 네. 며칠을 있더니 연대장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 여기 국경연선이니까 뭐 TV가 좀 싸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연대장이 필요하냐고 하니까 저희는 뭐 TV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TV를 처음에는 사서 줬어요. 갈 때 연대장한테 이제 줬는데 그러고 가가지고 한 1년 좀 안 돼가지고 또 왔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면경대라는 게 있어요. 사면경대. 화장대. 화장대 꺾인 거 거울. 예. 3단. 이거랑 녹음기랑 그리고 뭐 고양이 담배 이거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오빠가 와가지고 열흘 있다가 가는데 그 엄마가 그걸 또 해서 보냈어요. 북한은 이제 그렇게 군대 나가서도 이제 휴가를 나오려면 집이 아예 부유하게 잘 살아서 뭐 부대 간부들한테 뭔가 뇌물을 주는 조건으로 올 수가 있고요. 못 살면 안 나옵니다.
북한의 휴가를 그냥 두 가지 부류로 보면 돼요. 군복무는 아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지금 최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체는 아들이, 정신은 어머니, 부모들이. 그러니까 돈을 보내줘야 돼요, 아들한테. 계속. 그리고 또 집에 와서 10년 동안 집에서 군복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전부는 안 가고 부대에다가 식량 보내줘가지고 아예 부대를 안 가요. 예, 저녁 가면 제대팀도 집으로 옵니다. 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군사 퍼레이드 참가하면 그런 때는 이제 표창휴가라고 해가지고 15일간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가는 거고. 예. 군인에게 연애란? 연애? 네, 연애란. UDT는 연애를 할 수 있나요? 네, 저희는 거의 다 그리고 UT 잘생긴 분들이 많아서 부대 하사관 근무하면서 결혼하신 분도 있어요? 네, 전화기도 있고 저희는 출퇴근을 하니까 참 좋다 이렇게. 저희는 연애가 가능한 건 모르겠는데 그 전에 이제 연애를 하던 친구가 저랑 같이 동기로 이제 들어와서 연애를 하는 걸 봤는데 저희는 이제 아예 사회랑 단절이 돼 있다 보니까 산속에 들어가 있다고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편지 주고받는데 편지를 이제 쓸 때 날짜를 씁니다. 저희는 날짜를 써서 주고 딱 봤는데 그게 텀이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려요. 한번 봤는데 하나 봤는데 한 달 정도? 뇌팔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이게 검사하고 내용 다 검사하고 뭐 검열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걸리는데. 그럼 주소는 와요? 편지 봉투? 주소. 저희는 이제 다른 이제 높으신 분들이 밖에서 다른 데서 받아서 갖고 들어와서 저희한테 나눠주죠. 아, 다른 데로 보냈다가? 대박이네요. 근데 이제 그거 편지를 받아 보면은 또 한 3주 지나 있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되나 했는데 계속 연애를 하고 있는 동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신기해가지고 아, 그 여성분들은 되게 대단하시구나. 아, 이번에는 이 최근 북한 군들의 그 퍽퍽한 이 군 생활이 녹여줄 수 있는 풋풋한 영상입니다. 자꾸 물어보는 너 늘 확인하고픈 어머나 이거 뭐야? 같은 말 해줘도 매일 말해줘도 왜 계속 물어 입술이 말라오네 또 식은 소문 좀 지우라. 또좀 답은 알지만 네 군인들끼리도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 듣고 싶은 말 와, 철길 데이트. 대박이다. 너 정말 낭만 있네. 아, 좋네. 왜내말 믿지 정말 저 표정에 너무 좋아 보이는 미소가 이렇게 나오네요. 네. 저는 부대 내에서 연애를 했다기보다는 연애를 해주는 중매꾼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병 훈련 끝나고 경비소대 배치했는데 저보다 2년 먼저 선배가 와서 이게 누구 나 좋아하는 애 있는데 자기가 얘기 못 하겠으니까 자기 쪽지를 써주겠으니까 전달을 좀 해달라. 아니면 내 자기 표현을 좀 해달라. 아이 그걸 본인이 하시 왜 나를 시킬까 하다가 일단 가서 전달을 해주러 갔는데 그 친구가 교환소대 무전수였습니다. 교환수인데 딱 나오더니 그 얘기를 내가 전하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니 저를 이렇게 약간 반인을 따뜻한 눈길로 왕자가 아니 나 그거 아닌데 하다가 어떻게 보다 보니까 원래 부대 안에서는 이게 연애하면 안 되거든요. 군인들끼리 특히 여군들은 주의해야 되는 게 이게 입당 못하고 생활제대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절대 이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몰래 애틋한 마음. 둘 다 이게 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군대 나가서 그러니까 둘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난 저도 형님 소식 전해주려고 갔어. 뭐 중국 병사 소식 전해주려고 갔는데 자꾸 내 어떻게 지냈냐 물어보고 목 달게. 형이 뺏었네요. 그렇죠. 소식을 나중에 알고 죽도록 맞았습니다. 근데 화살을 잘못 쏜 것 같아요. 초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초소 안에 맞았어요? 엄청나게 맞았어, 걸려서. 네, 걸려서 맞지 말인데 이거 맞았구나. 누가 전해주는 걸 보니까 나중에 그 친구가 얘기해버렸어. 양다리 아닌 양다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교환수여서 이쪽에 양쪽에 꽂아놨구나. 꽂아놨. 교환수. 그리고 진짜로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거나 진짜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으세요? 좀 미련한 친구. 저 혼자도 갑니다. 야 멋있다요. 혼자서도 갑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화나고 막 그게 더 먼저일 것 같아요. 무서운 거. 이동규 씨는 만약에
평양까지 갔다 오라는 임무가 떨어졌어요. 도전할 수 있으세요? 무조건 가요. 진짜 그렇게 배워가지고. 근데 가다가 뭐 안 되더라도 일단 가라고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저희는 갑니다. 가다가 죽더라도. 네, 저희는 갑니다. 배가 안 가면은 다른 인원이 갈 수도 있기도 하고. 북한군은 가병이거든요. 한 사람을 위해서 군복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군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걸 보면서 되게 막 뿌듯하고 제가 여기서 다리 피고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용사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마음을 너무 진짜 가슴속에 폐부로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